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변인을 뽑는 토론 배틀이 4명을 뽑는데, 대변인 2명, 부대변인 2명 이렇게 뽑는데 500명 넘는 지원자가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1차에서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6명 뽑아서 다시 또 8명으로 압축하고 4명으로 압축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변인을 뽑겠다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생각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토론 배틀 이걸 생각하게 된 것은 자신이 이제 방송에 나가면서 보니까 이 당의 입장을 좀 제대로 전달할 그러한 전달력 있고 설득력 있는 그런 대변인이 굉장히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토론 배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대변인을 뽑는 이런 것을 지난번에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된 이후에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 하면은 어떤 토론에서든 많이 나가서 또 어떤 지지 않는, 상대에게 지지 않는 토론을 하는, 토론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는 36살이지만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오늘은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토론의 달인이 됐을까? 이 세 가지, 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본 세 가지 비법,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쓴 책 공정한 경쟁, 제가 읽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왜 토론을 잘하게 됐는지 하나의 팁을 거기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서울과학고를 나왔지 않습니까? 13기인데 1기부터 13기까지 쭉 이렇게 가입해 있는 어떤 그런 토론 사이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뭐 어떤 과학에 대한 그런 거, 인문학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정치 토론 하는 그런 방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10년 이상 토론을 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토론이 많이 오갔다. 그래서 이 과학고 선후배 중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문학이나 정치학에 밝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과 10년 이상 그 사이트에서 자신이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토론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미 뭐 과학고나 하버드대 다닐 때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 사이트에서 계속 이 정치 관련된 이런 담론을 가지고 이 서로 논쟁을 하는 이런 과정의 훈련을 거쳤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의 논쟁이라는 것이 꼭 어떤 논리적인 이 정반합에 기초한 그런 것만이 아니고 상당히 비논리적인, 자신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펼치는 그런 토론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황당한 궤변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실전에서 본인이 이 토론장에 나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게 토론이라는 것이, 우리도 이제 상대와 대화할 때 마찬가지지만 늘 이치에 맞는, 상식에 맞는 얘기만 상대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저도 할 때가 있고, 또 아이들도 저한테 마찬가지죠. 아빠 말은 좀 상식적으로 안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 정도는 점잖다 해도 어쨌든 우리가 뭐 백분 토론이라든지 각종 이 종편의 시사 토론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 말이 안 맞는 궤변에 가까운 논리를 상대가 펼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 선후배들과의 그 사이트에서 그러한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궤변에 가까운 그런 토론들도 많이 봤다.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자신이 실전 현장 토론에 나갔을 때 상대가 말도 안 되는 어떤 주장을 하는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상당히 일찍부터 자신은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와 대중이 듣고 싶은 말을 구분할 줄 아는 거다. 이것이 토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기 쉬운데, 그 흐름을 가장 잘 깨고 있는 것이 사회자이기 때문에 사회자와 보조를 맞춰서 토론에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원고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원고 생각만 하다 보면 그에 맞춰서만 준비를 해가고 이러다 보면, 토론을 하다 보면 전혀 원고에 없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할 기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원고에 자신은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고를 자꾸 의식하다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생기고, 또 거기에 없는 상대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당황스러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고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토론의 달인 첫 번째는 과학고 선후배를 중심으로 한 그 토론 사이트에서 10년 이상 토론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벌써 뭐 올해 전에 10년이니까 지금은 이제 더 기간이 늘어났겠죠. 그러면서 토론의 스킬을 익혔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하버드대에서 배운 이런 부분이 또 이준석 대표가 토론의 달인으로 성장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2012년에 6월 13일 TVN 스타 특강쇼 여기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출연을 했습니다. 당시는 뭐 이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자격으로 했겠죠.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버드에서는 토론이 중요하다. 토론에서 지지 않는 법을 배운 게 가장 큰 수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버드에서는 상대방을 완전히 이기는 이런 토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과 경쟁하면서 서로가 상생하는, 서로가 공영, 발전하는 그러한 토론을 배운다라는 거죠. 토론을 잘하는 팁이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가 토론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가 토론의 격이 높으면 나도 그에 따라서 토론의 격이 높아지고 상대가 높은 수준의 어떤 담론 토론을 하게 되면 나도 그에 따라서 토론의 질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토론을 할 때는 상대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버드에서는 어쨌든 이 지지 않는 토론, 서로가 같이 사는 토론 이것을 배웠다. 그것이 자신이 하버드에서 다닌 4년 기간에 배운 가장 큰 어떤 배움이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또 이 하버드에서의 그 토론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토론도 있지만 논증, 에세이, 글을 통한 상대의 반박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하버드를 들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도 바로 이 에세이였습니다. 하버드에는 학점과 전공보다 토론이 더 중요하다. 자신이 쓴 에세이를 보고 하버드에서 자신을 뽑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깍듯하게 좀 나이가 젊으니까 좀 예의를 갖춰서 토론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준석 대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들 많은 사람들이 했었죠. 이준석 대표 그것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토론에서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논리를 전개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양복을 입고 조깅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토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말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어떤 논리가 나왔을 때 그걸 바로 맞받아쳐야 되고 또 때로는 굉장히 강하게 상대를 공격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예의를 그대로 차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자기도 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눈에 띄진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대중의 눈에 뜨이면서 어떤 리더로 성장해 가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의라는 부분은 토론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토론을 잘하게 된, 토론의 달인으로 성장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방송 환경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과거에 뭐 100분 토론 같은 거, 이 토론 프로가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시절에는 거기에 나가려면 일단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가 있어야 됐죠.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교수라든지 그 분야에 상당한 어떤 전문가로서의 평판을 얻은 인물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토론장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장 자체가 좁았고 또 상당한 권위가 필요했었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정치권에 등장한 게 2011년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종편이 그때 출범을 합니다. 이 종편이 출범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사토론의 장이 생깁니다. 뭐 각 방송사마다 몇 개씩 그런 토론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방송사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어쨌든 제작비 등을 절감하면서 나름의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런 토론 프로들을 설치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는 기존의 어떤 지상파에서 볼 수 있었던 뭐 교수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신선하면서 어떤
새롭게 대중의 눈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고, 이준석 과학고와 하버대를 나온, 그리고 당시에 여당의 비대위원을 지낸 이런 인물들은 아주 적절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제 종편에서 픽업을 했고, 그 시사 토론 프로에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온갖 프로에 다 출연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토론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진중권식 토론법과 노회찬식 토론법을 얘기를 하는데, 진중권식 토론법은 어떤 논리적으로 A, B, C, A 플러스 B는 C다, 어떤 딱딱 정반합에 맞는 그런 논리를 펼치는 이러한 토론을 진중권식 토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른바 노회찬식 토론은 이 공감형 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풍부한 비유를 들면서 어떤 말의 조어 능력 등을 통해서 판 자체를 한 번에 이제 좀 바꿔버리는 그러한 토론법이죠. 이준석 대표는 노회찬식 토론법을 더 지향을 합니다. 그렇게 토론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뭐 현재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의 토론 방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뭐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반박을 하는, 그러면서 비유를 좀 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정도. 그러니까 노회찬 전 의원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뭐 불판을 바꾸는 아주 대중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비유를 통해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토론의 경지, 거기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 것 아닌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그 토론 사이트에서 토론을 10년 이상 했던 거, 그리고 하버드에서 배웠던 지지 않는 토론법, 그리고 종편 출범을 계기로 굉장히 많은 방송에서 토론 기회를 가졌던 거. 이준석 대표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일주일에 거의 15번 이상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전부 다 시사 토론 프로였죠.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뭐 풍부한 각종 현안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고, 토론의 방법도 더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준석 대표가 주로 드는 토론의 스킬, 자기는 두 가지로 이준석 대표는 얘기를 합니다. 비유와 반례를 듭니다. 비유는 어떤 부분을 뭐 표현을 할 때 뭐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팔공산 올라가는 것보다 수락산 올라가는 것은 훨씬 5배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통해서 대구보다는 수도권에서의 정치 활동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거죠. 뭐 차를 예로 든다든지 옷을 예로 든다, 이런 이제 비유법을 풍부히 쓰는 것이 자기 토론 스킬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례, 상대의 논법에 대해서 자신은 어떤 새로운 사례를 들어서 그것을 공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가 유승민 전 의원의 친구이기 때문에 어떤 대선의 공정한 관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주장을 이제 주호영 의원이 전개를 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걸 맞받아치는 이른바 반례의 전법은, 우리 아버지와 친한 것은 뭐 유승민 의원도 있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도 친하다, 나아가서 유시민 이사장도 서울대 대학 경제학과 후배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은 뭐 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냐, 이게 말이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반례식의 토론의 스킬이죠. 이준석 대표가 드는 것은 그 비유와 반례, 자기가 그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토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이 원고 이런 것에 자기는 구애받지 않고, 보기는 보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토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뭐 노회찬 전 의원이라든지 김부겸 총리라든지 뭐 진중권 교수라든지 이렇게 이 토론의 그동안의 달인이라고 불렸던 이런 분들과 같이 토론을 많이 하면서 자신의 토론 실력도 높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토론의 달인이 됐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